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오늘 저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결국 내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걱정 때문에 지금 증시는 완전 매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하락이 끝나길 바라며 오늘도 한번 경제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조금 양식이 바뀌었죠. 오늘부터는 왼쪽에 관련된 사진을 하나 첨부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보다는 글자 수가 조금 적겠지만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분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혹시나 기분들 의견이 야 길이 이것 좀 별론 것 같아, 그렇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반영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할 말이 조금 많았네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인가요, 로또에 관련된 뉴스 봤던 거 기르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로또 당첨자가 무려 50명이나 나와서 야 이거 조작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50명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조금 논란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해명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로또 1등 돼도 137만원 받는다. 자, 지난 토요일 당첨자가 50명이 나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진짜 기가 막힌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지난 당첨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며 이 증거를 제시했는데, 왼쪽 자료를 보니까 50명 나온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숫자는 1, 13, 17, 27, 34, 43으로 역대 가장 많이 나온 번호, 1등부터 6등까지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무려 15,964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지난주 로또 당첨 번호가 1, 13, 17, 27, 34, 43 이렇게 6개가 나왔다면 당첨자가 무려 16,000명에 육박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1등에 당첨되면 얼마를 받는가 봤더니 137만원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또 떼고 나면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기획재정부 말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몰리는 번호가 분명 있고, 이번에는 운이 좋다고 될까요? 어쨌든 그런 번호가 골라서 나왔기 때문에 50명이나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있는데, 자 여기 4등 무려 11,232명이나 매수한 번호가 뭔가 봤더니 1번부터 6번까지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를 찍은 사람이 무려 11,000명이나 되며, 만약에 이 숫자가 당첨이 된다면 1등이 되더라도 195만원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야 왼쪽에 있는 이 번호들은 우리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어차피 독립시행이니까 이런 번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1번부터 6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들은 뭐가 있나 봤더니 용지 배열 네 번째 세로 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일렬로 쭉 찍는 것처럼 네 번째 번호만 쭉 찍고, 그 다음에 3등은 7번째만 쭉 찍고, 그리고 5등은 686회차 당첨 번호가 무려 8,20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번호를 그대로 찍는다는 건데 이것도 좀 신기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6등은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그리고 9등 같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대각선, 이런 식으로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혹시나 이렇게 로또를 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절대 하면 안 되겠죠. 1등이 되더라도 단돈 몇백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또 증시 뉴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뉴스 첫 번째입니다. BTS 활동 잠정 중단. 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언젠가 군대를 가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봤었지만, 하지만 그게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터지니까 주가가 무려 27% 하한가 근처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이 정도 하락하기는 진짜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하이브는 BTS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BTS 단체 활동 잠정 중단 발표에 하이브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도 하향을 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BTS가 중단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각자의 휴식이 조금 필요하고 개인의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쓱 보니까 이미 숙소도 정리를 하고 각자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단체 활동이 조금은 중단되고 월드 투어가 안 열리면은 실적은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군면제가 되니만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주가를 버티겠던 그 원동력도 조금은 사라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이브가 마이너스 22%인가요?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만 소속사에서는 바로 활동 중단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BTS 군대에 곧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꽂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장도 안 좋은데 진짜 하이브 주주분들은 피눈물 나는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터졌습니다. 40억대 횡령. 경기 광주에서 농협 직원이 40억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횡령의 이유는 결국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도박을 하면서 빚이 생기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눈앞에 있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횡령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KB저축은행 94억, 새마을금고 40억, 신한은행 2억, 우리은행 614억 등 은행권 횡령이 잇따르고 있는데 솔직하게 저기디스는 안 걸린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기업들은 한번 싹 다 점검해서 전부 다 싸그리 잡아들여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썩은 부분은 당연히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말이 똑같죠. 결국 도박입니다. 도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매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이 무려 65일선 근처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겠죠.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벌써 1년째 24%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낙폭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악재는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침체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가시화된 부분이 없겠죠. 그냥 우려, 전망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미 PBR 1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낙폭이 제한적일 확률이 꽤나 높고 하락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를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식은 조금은 간단합니다. 오름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고 떨어짐이 있으면 오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다시 또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걸 믿고 그리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5월선까지 결국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하락은 조금은 이거 좀 힘들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관련 내용 보도록 할게요. 최근 코스피가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때 구원투수가 되어주었던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금투는 코스피 바닥 시그널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매도 금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진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코로나 때도 공매도 금지가 나오자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고로 진짜 바닥을 잡고 싶다면 공매도 금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재 코스피는 MSCI 선진국에 편입이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공매도 전면 재개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매도 전면 재개 언제 해야 되나 이러한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증시가 이렇게 빠진다고 공매도 금지를 하기에는 조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일 MSCI 워치리스트 발표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편입 관찰 대상이 편입될 수 있는지 그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까지는 일단 공매도 전면 금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과거를 봤을 때 진짜 바닥을 보는 시그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매도 금지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4일 화물연대 파업 극적 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최우선적으로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데요. 참고로 안전운임제가 뭔가 봤더니 화물기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가가 올라가면 화물운임도 같이 올라가는 유가 연동제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같이 고유가 시대에서는 당연히 화물연대는 포기할 수 없었을 거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운임제가 3년짜리 일몰제다 보니까 올해 없어질 예정인데 그런데 이게 유예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직계에 따르면 7일부터 12일까지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어떠한 피해가 있었나 봤더니 총 1.6조 원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경제에 관심이 없을 때 예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분들이 파업을 왜 하는지 그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파업을 하면은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발생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불과 일주일 정도만 파업을 했는데 무려 1.6조 원의 차질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누리호가 내일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발사 예정인데 날씨 때문에 하루 미뤄졌죠. 그리고 과기부에 따르면 내일 발사를 위해 오늘 오전 발사대 이송과 기립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서 서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발사 예상은 오후 4시라고 하며 그리고 날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혹시나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그때그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우주항공 관련주는 선반영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 진짜 열린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거의 다 오징어 게임을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OTT 넷플릭스가 진짜 오징어 게임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총 상금 456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0억 해당하는 오징어 게임 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며 참고로 며칠 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은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10개 에피소드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겠죠. 아마도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당장 코앞입니다. 그때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상병수당이 뭔가 봤더니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못하면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근로자 중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점에서 아프면은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그리고 경남 창원 이 지역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신다면은 상병수당이 뭔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쌍용차의 부활. 쌍용차 무쏘의 후속작 토레스가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려 하루에만 12,000대나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현대 기아차의 성공에 버금갈 정도라며 진짜 예상도 못한 엄청난 성공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왼쪽에 보다시피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는 거겠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브랜드가 쌍용이라는 거. 물론 쌍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쌍용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야 좋은 뉴스가 진짜 하나도 없네 싶을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안 좋고 이거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하루에 12,000대를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쟁력 중 하나는 바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이 꽤나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2천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급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렌토 산타페보다 대략 300에서 40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사람들이 열광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좀 이례적이죠. 시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중국에서 최근 들어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방역 조치가 진짜 숨막히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상하이에서는 봉쇄로 장사를 못하겠기 때문에 임대료 반환 시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베이징 대학교에서도 학생 시위가 열린 바 있으며 허베이성에서는 방역 조치 때문에 출근을 못하니까 통근을 하게 해달라 이러한 통근 허용 시위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시민 아니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나 이 생각해보셨나요? 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는 과연 어떤 분위기일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디폴트 위기.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엘살바도르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가 반토막 나면서 디폴트 위기라는 관측이 현재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에 의하면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억 달러로 하지만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손실액이 무려 4천만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하며 그러나 엘살바도르 측은 가격 하락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말했으며 재정 위기 리스크는 낮다고 일축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물론 디폴트 위기가 당연히 없길 바라겠죠. 당연히 없어야 될 텐데 하지만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야 내가 비트코인을 왜 샀나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인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최고가 8,270
70만원, 그래서 1억 간다 가자 라는 말을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21년 11월 9일 딱 6개월 전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쭉쭉쭉 잡이 없이 떨어지더니 지금 현재 가격은 2,700만원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반토막은 훨씬 더 넘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더리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가 무너진다. 최근 암호화폐가 폭락하면서 관련 생태계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닷컴 버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데요. 얼마 전에는 루나테라가 가상화폐 시장에 1차 충격을 줬으며 이번에는 셀시어스의 인출 중단도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셀시어스는 코인을 예금하면 18%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170만 명의 사람을 모은 바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금이 전부 다 묶였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다시피 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직원의 18%를 해고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상장 초반 고점이 400달러 근처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51달러로 무려 10분의 1 토막 가까이 날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락하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3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리온. 오리온의 실적 발표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중국 봉쇄, 러시아 전쟁, 인플레 와중에서도 폭풍 성장을 해서 주주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안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리온의 진짜 대단한 점은 9년째 가격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인플레가 심할 때 가격을 안 올린다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옆에 있는 모든 기업들,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 올리는 거는 야 그러다가 실적 나빠지면 어떻게, 이러한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오리온은 작년부터 효율적 원가 관리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결국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장이 매우 안 좋은데 오리온 9%나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관세 면제 소식에 거의 한 3주 정도 됐죠. 그때부터 급등했던 하나솔루션, 최근 장이 안 좋은데도 잘 버티는 흐름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54,800원으로 상승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향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걸 봤을 때 하나솔루션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코프로비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주봉을 봤더니 야, 신고가가 코앞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진짜 엄청난 주식입니다. 자, 장일에도 신고가를 코앞해두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 와중에 실적 추정치 상향까지 나왔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더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SK증권은 2분기 매출을 0.94조 원에서 그러니까 9,400억에서 1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67만 원에 유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주가가 급락할 때 공장에 화재가 났었죠. 그런데 그 공장이 다시 풀가동에 들어가며 화재 피해는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영업이익률마저 좋아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